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오늘은 58강 58강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계속되고 있는 문법 강의 중에 오늘은 가정법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수능이 아니라 공무원 유형의 문제처럼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동안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령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 문제인데 밑줄을 쳤다는 것은 그 부분을 한번 정의 내려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you라는 단어가 주어라고 느껴지면 서술어 부분이다. 서술어 부분은요, 크게 말씀드렸듯이 수에 관한 문제, 시제에 관한 문제, 태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제라는 것은 정상적인 시제 문제 이외에 가정법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가정법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가정법에 관한 문제는 이 if라는 접속사가 절을 유도하는데 문장 전체의 주어가 나오는 주절에 나오기 전까지 절을 이루면 주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슨 절이 될까요? 부사절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부사절이 될 거고, 거기에서 if가 유도하는 부사절의 의미를 뭐라고 한다면, 조건 부사절이라고 한다면 조건 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문제를 우리는 가정법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에 관한 문제는 1. 시제 문제라고 느껴진다. 처음에는 시제 문제라고 느껴지다가 2. if가 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보여주면 가정법에 관한 문제다. 그렇다면 어차피 시제에 관한 문제이긴 하면 주절의 시제가 뭔가요? 주절의 시제가 위를 포함하니까 미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네 번째, 주절의 시제가 미래지만 우리가 조건 부사절에서는 무엇을 쓰도록 한다? 현재. 지난번에 시제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의미를 현재로 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가정법 현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 있겠지요. 우선 다시 첫째, 밑줄 친 부분은 왠지 서술어 자리에서 시제를 묻는 문제 같았다. 그런데 둘째, if라는 접속사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나오는 주절이 나오기 전까지 if가 유도하는 조건 부사절이 있어서 가정법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어차피 시제에 관한 문제니까 주절에서 will overflow를 보니까 미래다. 그러나 우리가 주절에서는 미래라고 하지만 조건 부사절에서는 무엇을 쓰도록 하라? 현재. 우리가 이런 것을 가정법 현재라고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빨리 가면 이제 빨리 갈 수 있겠죠.
if를 봤다. 조건 부사절이다. 여기가 주절이다. 주절을 보니까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과 동사 원형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다 쓰면 주절에서 이거잖아요.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와 동사 원형이 보이면 이것은 모일 공산이 크다. 가정법 과거일 공산이 크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에 대한 조건 부사절은 1. 동사의 과거형을 써라. 2. 비동사라면 wo를 써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다면 다시 가정법 과거의 조건 부사절에서의 비동사는 wo를 써라. 다시 또 빨리 if를 보았다. 주절의 주어를 보았다. 조건 부사절과 주절로 나누어져 있다. 조건 부사절에서 조동사의 과거와 동사 원형을 봤다.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 과거의 조건 부사절은 인칭에 관계없이 wo를 써라.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빨리 가면 다시 접속사 if를 봤다. 여기까지가 조건, if가 유도하는 조건 부사절이다. 문장 전체의 주어가 나왔으니까 주절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절에서 아까 가정법 현재는 will이라는 미래를 봤고, 가정법 과거는 조동사의 과거와 현재 원형을 봤다면 지금은 조동사의 과거형과 have pp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와 have pp를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면 조건 부사절에서는 과거 완료를 써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조건 부사절에서는 과거 완료를 써라. 그랬더니 6번은 그 반대쪽이잖아요. 6번은 if가 유도하는 조건 부사절에서 과거 완료를 썼다는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와 have pp를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래서 우리는 또 세 번째 가정법인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간 겁니다. 그렇다면 일곱 번째, 그러니까 7번이죠. 7번에서는 그럼 네 번째 가정법은 뭘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if다 조건 부사절을 유도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절이니까. 이때 주절이 이렇게 된 주절에 조동사의 현재형과 동사 원형, 그러나 가끔은 조동사의 과거형과 동사 원형, 그러나 우리가 가끔은 또 뭐가 나올까? 명령문. 그래서 우리는 다시 조건 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져 있으면 가정법에 관한 문장인데 주절에 명령문이 나오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할까요? 가정법 미래라고 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가정법 미래의 조건 부사절은 뭘 써라 하고 물으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8번은 반대적으로 if가 유도하는 조건 부사절에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썼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건 가정법 미래고, 가정법 미래의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과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가정법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중간 점검을 해보면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라서 우리가 가정법은 우리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가정법은 조건, 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조건, 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져 있고, 가정법의 종류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4가지로 소개를 시켜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정법의 종류 4가지는 뭐가 있었나요? 맨 처음에 가정법 현재,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아주 정상적인 문제를 풀어라. 가정법 현재는 우리가 주절의 미래 의미, 주절의 미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고, 때때로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정법 과거는 조건 부사절에서 과거형을 쓰거나, 이렇게 돼 있죠. 조건 부사절에서 과거형을 쓰거나, 모든 비동사는 워로 통일하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와 동사 원형을 써라. 이런 식이었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땠나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당연히 조건 부사절에 과거 완료를 써라. 이렇게 돼 있었고, 주절에는 그럼 어떻게 썼나요? 조동사의 과거와 have pp를 써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미래는 어땠나요? 미래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썼고, 주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동사의 현재나 과거를 쓸 수 있지만 또 무엇도 쓸 수 있다고 했다. 명령문을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가정법에 대한 문제풀이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충고를 해드릴 수 있나요? 우선 첫째, 가정법이라는 것은 우선 발견해라. 가정법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따져서 다음 3번째,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풀이를 해라. 이것이 이제 가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충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정법의 첫 번째였다면, 우리가 이제 가정법의 2번째 이야기는 바로 응용이지요. 그래서 가정법의 응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응용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응용 1. 이것은 바로 혼합가정법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그럼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조건, 부사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같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 이것을 혼합가정법을 하면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거죠. 다시 if가 나왔다. 조건 부사절이다. 왜냐하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나온 여기가 주절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조건 부사절에서 과거 완료를 썼다. 조건 부사절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분위기다. had pp를 썼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표에 보다시피 조건부사절에서 had pp를 쓰면 당연히 우리가 조동사의 과거와 have pp를 써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답은 의외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답이다. 즉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와 동사 원형이라는 가정법 과거의 분위기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고 물었더니 now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어디가 now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느 쪽이 주절 쪽이 세 번째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를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거꾸로 우리가 그 다음 예문을 거꾸로 접근하면 if를 봤다. 조건 부사절이다. 여기는 당연히 주절이다. 주절을 보니까 조동사의 과거와 동사 원형이 보이니까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가정법 과거를 썼다. 가정법 과거를 쓰면 당연히 조건부사절은 과거가 답일 것 같지만 지금 과거 완료를 답으로 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따져봤더니 then 이라는 부사를 보면서 이것이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은 과거 완료로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은 가정법의 종류, 가정법의 원칙적 문제풀이 응용완 혼합가정법까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